ETF 시장 한번 볼까요? 한동훈 애플리파이 ETF 상무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앰플리파이 TF의 한동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네, 가져오신 반갑습니다. 탑픽 보니까 폐쇄형 펀드랑 개방형 펀드더라고요. 근데 오늘 뭐 이것저것 거 여쭤보기 전에 폐쇄형 펀드 그러면 경기가 좀 불안할 때 부각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폐쇄형 펀드에 대해서 우리 국내 투자자들 그렇게 좀 익숙하진 않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폐쇄형 펀드는 미국에서는 클로즈 엔드 펀드라고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폐쇄형 펀드고요. 줄여서 앞글자를 따서 CEF라고 보통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CF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펀드는 개방형 펀드라고 해서 매일 펀드를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쇄형 펀드의 구조는 IPO 상장일 날 하루 딱 모집을 하고 그 이후에는 계약 기간 동안에 거래가 제한이 됩니다. 투자하고 자금 회수까지 유동성이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이진 않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더러 대체 투자 상품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펀드 자체는 폐쇄적이지만 투자들에게 대한 보호를 위해서 주식 ETF처럼 상장되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폐쇄형 펀드라고 보는 게 맞는데 국내에도 이런 구조들이 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맥쿼리 인프라 같은 종목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리츠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폐쇄형 구조의 장점은 펀드 자체의 유출입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일반 공모 펀드에선 투자하기가 힘든 비상장 주식, 뭐 VC, 엔젤 투자, 시리즈 투자 이런 것들도 일부 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채권, 옵션 등의 다양한 전략들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최근에 테슬라에 대한 문의가 있고 상당히 우려가 많으신데 테슬라보다는 스페이스 X가 지금은 더욱더 주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CF에서는 스페이스 X와 같은 이러한 종목에도 투자할 수 있는 CF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CF 시장의 구조를 보면은 한국의 상장 폐쇄형 펀드 시장은 규모나 거래량이 상당히 작죠. 반면에 미국의 CF 시장 같은 경우는 RCR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말 기준으로 5,440억 달러, 원화로 788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380조니까 두 배보다도 훨씬 크죠. 또한 거래되는 CF 숫자 같은 경우도 700개가 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24년 말 자료는 아직 나오진 않았거든요. 이걸 보게 되면은 상당히 시장은 그때보다 더 커져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상무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사실 이 폐쇄형 펀드는 운용력 입장에서 자금의 유출입에 대한 불안감이 좀 덜하니까 투자가 참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된다는 생각인데요. 폐쇄형 펀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 투자 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가장 큰 특징은 분배금이 높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미국의 CF 중에서 선별된 60개에 투자하는 ETF인 YYY 같은 경우가 현재 분배율이 12.2% 수준이고요. 다른 ETF로 PCF 같은 경우는 111개에 투자를 하는데 분배율이 8.5%입니다. 상당히 높은데요. 그 이유는 이 CF 자체적 구조적으로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채권 같은 경우는 한 30%, 33%, 주식은 50%까지 차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100을 가지고 150까지 투자를 하다 보니까 배당도 1.5배 많은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형 레버리지 ETF와는 조금 다릅니다.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선물 등 파생 상품을 통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가격은 레버리지가 이루어지겠지만 실제로 배당 같은 경우는 되려 한 배보다 작죠. 그러나 CF 같은 경우는 인컴의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CF의 특징이 인컴의 효과를 높이다 보니까 평균적인 레버리지 비율은 뭐 주식형, 채권형 모두 안팎으로 한 3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인컴 레버리지 특성 때문에 전체 700개 정도의 CF 중에서 채권형이 60%, 주식형이 40% 정도 수준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CF도 단점이 있고 주의할 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레버리지입니다. 차입하여 자산을 사는 것이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서 차입 비용이 상승하는 환경에서는 CF 전략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금리가 상승보다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좀 더 우호적인 상황이었죠. 향후에 금리가 상승보다는 하락하는 환경에서는 더욱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폐쇄형 펀드의 자체 가격, 이 NAV과 상장되어 거래되는 가격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괴리가 발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수급, 심리적, 금리 환경이 그런 영향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수인데요. 일반 펀드의 보수가 한 1% 정도 되는데 이 CF 같은 경우는 대체 투자, PE와 같은 그런 유사한 헤지 펀드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CF는 운용 보수와 차입 비용까지 합하면 3%, 4%까지 가기 때문에 상당히 비싸죠. 다만 헤지 펀드 대체 투자 펀드와 달리 성과 보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로 비상장, 소규모 종목 등 유동성 리스크가 있습니다. 네, 비상장, VC, 소규모 종목 같은 경우에는 CF 내에서도 유동성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이 매일 가치 산정이 되지 않고 일주일 또는 한 달에 가치 산정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보유 종목이 성공하면 좋지만 파산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CF 자체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CF 한두 개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선별된 CF에 여러 개 투자하는 방법이 더 좋은데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각자의 CF를 다 공부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십 개의 CF를 스크리닝하여 선별 투자하는 ETF가 간편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높은 분배율과 더불어서 최근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높은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연초 이후 시장이 마이너스 한 3% 정도 하락했고 최근 특히 한 달 동안에 큰 폭의 하락이 있었죠. 반면에 YYY와 PCF 같은 경우는 연초 이후에 플러스 2.7, 플러스 1.29%의 방어력을 잘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으로 본다면 유럽과 중국, 방산주 같은 주식이 더욱더 매력적일 수 있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분배율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테투자 개념에서 분산 투자 개념에서 본다면 또 하나의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상무님 덕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폐쇄형 펀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그럼 기승전 관련 ETF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말씀드렸던 PCF와 YYY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PCF 같은 경우는 규모가 7억 9천만 달러로 1조가 넘습니다. YYY 같은 경우도 8천억 정도로 규모가 상당히 큰 ETF인데요. PCF 같은 경우는 111개의 CF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YYY는 현재 60개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인덱스를 추종하는 패시브형이고 PCF는 분기에 한 번, 반기에 한 번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말씀드렸듯이 조금 비쌉니다. 둘 다 3%가 넘는데 중요한 것은 현재 PCF가 분배율이 8.5%, YYY가 12.2%의 수준인데 이는 이미 보수를 차감한 분배율이다 보니까 상당히 높은 성과를 차감한 분배율을 볼 수 있죠. 연초 이후 성과는 현재 PCF가 플러스 1.29%, YYY가 플러스 2.72% 수준입니다. 저희 시간이 조금 남아서 그런데 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쇄형 펀드를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자금의 상황이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장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시장은 솔직히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게 경제 논리로 가기보다는 트럼프의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장이다. 그래서 트럼프의 정책에 우리가 좀 어드저스트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관세 정책으로 상당히 불안감을 주고 있긴 하지만 이 트럼프의 정책이 결국은 트럼프가 갖고 있는 카드도 많이 있죠. 첫 번째는 트럼프의 입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유연성이 되겠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트럼프가 지금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이 텐트럼이지 않는가. 트럼프에 따른 이런 말에 따른 텐트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솔직히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관세가 높든 낮든 분명히 승자와 패자가 있겠지만 정해지지 않은 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관세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시장이 조금은 더 반등할 수 있는 시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한동훈 애플리파이 ETF 상무님이었습니다. 상무님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